약국 가시면 충혈을 방지하는 약, 눈 빨개질 때 넣는 약, 이런 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약은 절대 넣으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14년차 안과 전문의 김선영입니다. 저는 건조증 치료는 어느 병원보다 잘 치료할 자신이 있는데요. 건조증은 안약으로 치료되는 경우가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근본적인 치료도 아니고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인공눈물은 건조증의 1차 치료이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인공눈물을 사용하셔야 할지 궁금하실 것 같아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과 의사들이 알려주지 않는 건조증에 가장 좋은 인공눈물과 제가 직접 사용하는 안약을 소개해 드릴 테니 5분만 투자하셔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눈 건조증이 한결 좋아지실 겁니다. 원장님, 인공눈물에는 어떤 걸 골라야 인공눈물? 우선 인공눈물 어떤 거 골라야 할지 말씀드리기 전에 가장 피해야 할 정말 많이 약국에서 사는 그 안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국 가시면 인공눈물 주세요 하고 받으시는 예쁘게 생긴 병들이 있거든요. 보석처럼 생긴 그런 병들 보시면 충혈을 방지하는 약, 눈 빨개질 때 넣는 약, 이런 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약은 절대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 약 성분에는 나파졸린이나 테트라하이드로졸린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그런 성분이 있는지 약 뒤에 병을 보고 꼭 확인을 하시고요. 만약에 이 약을 넣으시게 되면 좀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약은 한번 딱 넣으면은 흰자가 짜자잔 하고 정말 하얗게 맑고 투명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네 하고 그 약을 자꾸 넣게 되겠죠. 그럼 넣을 때마다 눈이 하얘지고 그러니까 이 약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을 안 넣고 지내다가 자기 눈을 딱 보면요, 갑자기 뱀파이어처럼 변한 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약은 점점점 내성이 생기고요. 이 약을 넣고 나서 끊게 되면 그 약을 넣기 전보다도 더 혈관이 더 확장되는 리바운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산소 공급도 잘 안 되고 혈관도 확 수축을 하기 때문에 눈에 좋지도 않을 뿐더러 그게 아주 일시적이고 그래도 눈이 오히려 더 정말 뱀파이어처럼 빨갛게 변하게 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거든요. 이 약은 절대로 넣으시면 안 됩니다. 저도 옛날에 눈이 막 넣으면 이렇게 하얘진다고 네. 되게 많이 쓰는 거 옆에서 봤는데 네. 그러면 진짜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약을 정말 계속 쓰시는 분들이 40대, 50대가 돼서 정말 눈이 많이 충혈돼서 오신 분들 많고요. 한 번 늘어난 혈관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치료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안전하게 혈관 수축제가 있거든요. 그게 알파간이나 루미파이 같은 그런 약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 약을 쓰시는 것을 더 권유드립니다. 대부분 병으로 된 약은 방부제가 들어있습니다. 방부제는 안약을 세균 감염이 되지 않게 하는 약인데요. 이 방부제가 들어있는 안약은 하루에 4번 이상 쓰면은 각막의 독성을 일으켜서 더 건조하게 만듭니다. 안약에 들어있는 벤잘코늄 클로라이드라는 그런 약은 방부제가 들어있어서 그게 깊이 또 각막을 침투해서 들어가고 각막의 독성을 일으켜서 각막을 굉장히 건조하게 만들고 각막이 손상되게 만들기 때문에 심지어 눈물약이더라도 방부제가 들어있는 약은 4번 이상 쓰지 말라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간혹 병에 들어있는데 원웨이로 나오는 필터가 들어있는 그런 방부제가 없는 약도 있습니다. 히아박이라는 약은 병으로 되어 있는데도 필터가 들어있어서 방부제가 없는데요. 그렇지만 필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짜서 눌러야 되는 그런 불편감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럼 항생제나 소염제 다 병에 들어있는데 그런 것도 위험한가요? 네, 항생제나 소염제는 눈 안쪽으로 좀 깊이 침투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방부제가 더 도움이 됩니다. 약 성분이 더 각막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플라스틱 병, 유리병 다 포함되네요. 네, 결국 일회용은 이렇게 조그맣게 길다랗게 들어있는 그런 안약을 얘기하는데 그런 안약만 무방부제이고요. 병으로 된 안약들은 전부 다 방부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병이 좀 크고 필터가 들어있는 히아박 같은 예외적인 안약도 있습니다. 인공눈물은 건조증이 계속 있기 때문에 잠깐 쓴다고 확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 넣게 되니까 하루에 4번 이상 넣는 경우도 많고 장기적으로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부제가 있는 안약을 더더욱이 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공눈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히알루론산과 CMC라 불리는 카르복시 메틸셀룰로즈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히알루론산은 결국은 그냥 물인데 물은 그냥 흘러내려 버리잖아요. 그런데 걔는 이제 정말 이렇게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고분자의 물, 뭔가 흘러내리지 않고 착 달라붙는 그런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촉촉하게 만드는 그런 수분의 역할이고 0.1, 0.15, 0.18, 0.3%가 있는데 농도가 높을수록 물을 끌어당긴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좀 더 촉촉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느끼시는 게 조금 더 끈적거릴 수는 있어서 취향에 따라서 좀 쓰셔도 되겠습니다. 히알루론산 인공눈물이 인공눈물 중에 가장 좋습니다. 히알루론산 인공눈물은 그 처방전 없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안과에서 처방전을 받고 구매하시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서 좀 더 저렴하게 인공눈물을 사실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네. 약간 안과 처방 없이 사면 좋을 만한 인공눈물도 있을까요? 약국에 가셔서 리프레시 혹은 누넨 같은 카르복시 메틸셀룰로즈 CMC라는 약을 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국에서 살 수 있는 CMC라는 그런 인공눈물은 히알루론산보다는 좀 더 가벼운 그런 안약입니다. 그래서 저반감도 좀 더 산뜻하고요. 넣기에도 좀 더 끈적이지 않고, 하지만 확실히 물을 끌어당기는 능력은 히알루론산보다 좀 더 적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에 로션 바르는 게 히알루론산이고 미스트 뿌리는 게 CMC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눈물은 약국에서 바로 사실 수 있는 것은 CMC 인공눈물이고요. 그리고 처방을 받아서 사야 하는 약은 히알루론산 인공눈물입니다. 네, 그럼 원장님은 인공눈물 어떤 거 쓰시나요? 그런데 저는 히알루론산과 CMC 말고 더 효과가 좋은 인공눈물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도 약국에서 그냥 살 수 있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안약입니다. 우리가 쓰는 인공눈물은 제가 히알루론산과 CMC가 있다고 했는데 그건 정말 그냥 물뿐이거든요. 근데 외국에 나가면 이런 물뿐인 안약보다 훨씬 더 선호를 하는 게 약간의 기름이 들어있는 그런 인공눈물입니다. 실제로 우리 눈의 눈물은 기름물 점액으로 이루어져 있고 마이봄샘 폐쇄 때문에 생기는 안구건조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름 성분이 중요한데요. 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인공눈물들은 오일이 들어있는 약간 끈적거리는 인공눈물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 그런 인공눈물은 하루에 한두 번만 넣어도 하루 종일 좀 촉촉한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리포직 이디오 겔이라는 바쇼룸 회사에서 나온 인공눈물입니다. 그것도 전문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약국에서 바로 사실 수도 있고요. 심지어 안과에서 처방받아도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약국에서 사나 안과에서 처방받나 가격은 똑같습니다. 그 약은 저만감이 좀 넣을 때 약간 끈적거리기도 하고 앞이 1분 정도 좀 뿌옇게 보이실 수가 있는데요. 오일 성분 때문에 그렇지만 1분 정도 지나면 깜빡깜빡거리면 그게 좋아집니다. 그리고 한 번만 넣어도 촉촉한 효과가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일반 인공눈물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특히나 건조증이 심하신 분들은 리포직 이디오겔 써보시고 굉장히 좀 효과를 많이 보고 계십니다. 그 리포직 겔이라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건 연고거든요. 눈물 연고를 인공눈물로 만든 것이 바로 리포직 이디오겔입니다. 눈물의 진짜 성분에는 기름이 들어있고 우리가 눈이 반짝반짝하게 보이는 것도 기름 때문이거든요. 기름이 없으면 눈이 퀭해 보이고 눈물도 쉽게 증발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기름막이 쫙 보호를 해주고 있으면 눈물막이 쉽게 증발을 하지 않아서 기름 성분이 들어있으면 좀 더 촉촉한 느낌이 더 오래 갈 수가 있는 거죠. 렌즈를 끼고 인공눈물 넣어도 괜찮을까요? 방부제가 있는 인공눈물은 렌즈에 방부제가 침착이 되고 그것이 각막 독성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것을 저는 권유드리지 않고 그냥 인공눈물은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저는 인공눈물을 많이 넣으면 나중에 눈이 건조해진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것은 인공눈물을 꼭 넣을 필요가 없는 분들이 자기 눈물을 씻어내는 인공눈물이 들어가는 것이 꼭 좋지는 않다는 의미로 저는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뻑뻑할 때에는 뻑뻑한 걸 그냥 두면은 결막과 각막에 스크래치가 나기 때문에 인공눈물을 넣으시는 것이 좋겠고요. 너무 뻑뻑한 경우에는 저는 정말 자주 하루에 10번까지 넣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안구건조증이 심해서 인공눈물을 달고 사는데 네. 1시간에 한 번씩 계속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그런 날이 있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모니터를 보거나 그런 날에는 30분마다 넣기도 합니다. 눈이 따갑거나 그러면 인공눈물을 30분마다 계속 넣으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잠깐 단기적으로 많이 쓰는 것은 전혀 무방한데요. 하지만 계속 그렇게 쓴다 그러면 자기 눈물 같은 그런 항균, 항염족 작용은 없기 때문에 인공눈물을 많이 쓸 거면은 저는 차라리 누전폐쇄술이라는 그런 눈물을 좀 더 늘리는 그런 시술을 더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자기 눈물이 인공눈물보다는 훨씬 좋거든요. 오늘은 인공눈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종류는 보통 3가지, 히알루론산, CMC, 그리고 기름막이 있는 인공눈물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인공눈물은 기름막이 들어있는 그런 인공눈물입니다. 건조증이 있으면 눈이 피곤해 보인다든지 퀭해 보인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눈이 반짝거리고 예뻐 보이는 것도 미모의 중요한 요인이니까요. 그래서 건조하신 분들은 얼굴에 로션 바를 때 눈에도 로션 바르듯이 인공눈물을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